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이 이틀 연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에 부담이 됐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영향은 물론 이제 앞으로 유가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이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함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히려 이 사우디의 이런 증산 쪽에 대한 약간의 협력에 대한 이 미국 정부에 대한 협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가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도움을 주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난 밤에도 또 적지 않게 하락을 한 만큼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의 이런 급등에 대한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사실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동안 워낙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지수하고 연계될 수 있거나 최근 과대낙폭주들 그리고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그런 업종부터 먼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 그리고 아쉽게 제가 워낙 손절을 좀 짧게 잡아가지고 포트에서 편출은 하루 만에 당일날 됐지만 SPG와 같은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봇은 제가 일정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로봇 관련된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저가 매수 유입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달 이제 포트 종목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최대한 전 손절을 이번 달에는 좀 짧게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시장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손절 짧게 잡기 때문에 손절 터치한 종목들도 다소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수익률 대회고요. 수익률 경쟁 프로그램이고 결국에 누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손절 짧게 잡고 만약에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기회 줄 때 그걸로 오히려 극대화를 하면서 누적 수익을 조금 증가하는 방식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는 딱 이렇게 4종목밖에 없습니다. 현대바이오, 퓨런티어,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인데요. 퓨런티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오늘 이 테슬라의 이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는 도조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월 달에 상한가 갔었던 게 그 도조 컴퓨터 관련된 이슈와 연계돼서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된 이슈로 연계되면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쪽 관련된 이슈 부각받을 때마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수급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시장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좋은 모습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은 다른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이런 관련된 종목들보다 약한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조금은 시장보다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는 조금은 약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키 맞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제가 장정 공개 방송 상쇼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현대차에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SDV하고 이 자율주행 쪽 관련된 이제 개발자들 회의를 이렇게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자동차 업황, 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기존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현대차에서도 2025년도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 SDV 전환을 하겠다. 이런 목표 계획도 발표한 만큼 현대 오토웨버가 어떻게 보면 이제 SDV 쪽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탑재율 증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4%에서 5%대 또 반등이 나왔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과대 낙폭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차 목표가 도달을 하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좋아진다면은 또 계속해서 좀 끌고 가면서 전반적으로 약간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번 달 말 정도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 오늘도 제가 반도체 종목 편입을 할 건데요. 최근 이 삼성전자 바로 어제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매크로가 만약에 개선이 됐었을 때 그동안 워낙 계속해서 악재성 이슈들이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려감이 해소가 됐었을 때 과연 어떤 업종들이 먼저 갈 것인가
어떤 업종이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일 크게 받을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국에 반도체는 그중에 거의 손가락 안에 뽑힐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지난 밤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2%대 또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주 기간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600달러에서 700달러로 상향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HBM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런 센티멘트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덕산해메탈 여러분들도 물론 잘 아시는 이 마이크로솔더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결국에 HBM 관련된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관련해가지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 종목도 결국에 과도넥폭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21선 기술적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뭐 아직 올라간 게 없습니다. 뭐 저점에서 많이 올라간 건 없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올라가지 않을까,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편입할 종목은 이제 반도체 이제 트레이딩을 이번 반등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좀 거래가 터졌다가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또 뽑아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좀 아쉽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현재가는 아이고야 18,890원 넥스트 칩입니다.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그 12발행에 대한 부분들 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어제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12에 대한 부분들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표면 수익률하고 만기 수익률이 0%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주가의 상승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잠시 뒤에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넥스트 칩 관련해가지고는 이 카메라 영상 처리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전문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피킹을 했었을 때는 사실 보합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뭐 에디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이런 다른 뭐 팹리스나 디자인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갔었을 때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결국에 이제 어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유난히 조금 많이 올라갔던 거에 대한 오전장의 소화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 종목이 이제 방송할 때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지금 이 종목만큼은 제가 손절을 조금은 깊게 잡을 겁니다. 왜냐면 수익률 경쟁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또 손절만 짧게 잡아놓으면은 이 수익률 싸움에서 또 나름대로 좀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을 제가 최근에 잡았던 이 손절 구간보다는 조금은 넉넉하게 잡고 대신 좀 탄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 주력 제품으로서 이제 영상 신호를 처리하는 ISP 그리고 영상 신호 전송하는 AHD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죠. ADAS라고도 하는데 이 통합 반도체 등 반도체 쪽의 주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좋지 못합니다만 결국에 그 테슬라에서도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 카메라 이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동사는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내년에도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마진율 개선은 뭐 2025년도부터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존 연간 매출액 한 4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2025년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 속도의 마진율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보자.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 12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수주에 대한 이런 조금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이번 12 발행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센티멘트 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탄력성이 강할 수 있는 넥스트 칩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자료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자료가 가지 않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12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12라는 거는 결국에 전환사채입니다. 이 채권의 형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환가액 자체가 현재가보다 뭐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자율을 어느 정도 이제 특정한 이자를 주면서 이제 발행을 하잖아요. 이쪽에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채권의 이런 이 발행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면 수익률하고 만기 수익률 자체가 0%다. 그러면 채권으로서의 사실 메리트는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물론 이 전환가액 자체는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게 설정을 했지만 사실 이런 적자를 현재까지 보고 있는 기업한테 이자율을 0%로 투자를 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이런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 10위를 투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 지금 뭐 12 발행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좋지만 이제 시장이 만약에 이제 정상화가 된다고 한다면 즉 반등세가 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 쪽에서도 이런 어떤 AI 반도체 쪽이나 이런 관련된 쪽에서의 수급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김태현 매니저님께서는 이제 오늘이죠. 있을 이제 미국의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제 시장 오늘도 또 국내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이후에 이제 시장 흐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부터 사실 반도체 종목들을 좀 많이 편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좀 탑픽으로 좀 보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뭐 반등장이 나오면 사실 그동안에 빠졌던 그 주요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 리스크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해소가 되면은 사실 어떤 업종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에 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최근에 뭐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지만 안 올라갔던 종목들, 업종들도 키 맞추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제가 봤었을 때 우선은 뭐 CPI 오늘 밤에 상당히 또 중요한 이 미국의 9월 CPI 발표를 앞두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이렇게 쇼킹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부합하거나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워낙 그동안 고점 대비 한 달 내내 빠졌습니다. 제가 9월 초부터 보니까 코스닥이 뭐 820포인트인가? 뭐 300포인트, 네. 900이었죠? 900 몇이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0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최근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LG엔솔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 EPS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추정 전망치가 또 상향이 되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또 들어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국한돼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이 업종, 이 지수가 만약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반등을 했었을 때 같이 편승할 수 있는 업종 그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그래도 당분간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25,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5,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